제가 생각하기에는 2025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때 그 더돌 사장이 얘기한 게 맞았네. 2025년 되니까. 오늘은 제가 보다는 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드릴게요. 제가 아까 2025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은값이 폭등한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은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미래 산업, 그리고 AI, 그리고 뭐 태양광.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일단은 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. 은은 보통은 그 원자재로 분류를 하거든요. 비금속으로 분류하는 점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원자재 쪽으로 많이 갑니다. 그 원자재 비율이 보통 50%가 넘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한 장신구 쪽이 한 15% 정도 되고, 그 다음에 투자용, 소비자들이 뭐 바를 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세분화되고, 나머지는 이제 뭐 전기, 전자 이런 쪽으로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. 그 원자재에도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. 자, 미래 산업, 태양광, 전기 자동차 이런 얘기만 들어도 이것은 지금 사용하기보다는 미래에 가까운 산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은 수요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은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미래 산업입니다.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부정적인 역할도 있어요. 왜 은값이 오르는지에 대한, 그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은이 많이 고갈되고 있습니다. 강산에서 은을 캐는 것이 그전 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은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치금도 뽑아가지고 녹이면 거기서 은이 나오거든요. 정말로 은을 재생산해내려면 100%까지도 재생산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은을 30% 정도밖에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. 왜? 은 가격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, 그 다음에 뭐 기계, 뭐 이런 것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구태여 은을 재활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30%밖에 재활용이 안 되는 거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은이 나오는 나라들 있죠. 은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. 거기가 뭐냐면 이제 남미의 페루, 멕시코, 그리고 중국입니다. 이 나라들은 지정학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, 국제 정세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해질 것이고, 이 은이 이쪽으로 운반되기까지도 말만 하면은 좀 변수가 많은 나라들이잖아요. 그런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. 자, 멕시코도 그렇죠. 그 다음에 페루도 그렇죠.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나라의 국제 정세, 정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이런 게 많습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은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거기에 제가 한번 기사 하나 발췌를 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LG하고 아마 그 삼성 SDI에서 그 전기 자동차 아시죠? 전기 자동차. 얼마 전에 우성시 전기 자동차 지하 주차장에서 뭐 어떤 화재 났죠. 그래서 뭐 다른 차까지 다 불탔잖아요. 와,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. 그러니까 내 차를 새로 샀는데 뭐 지하 주차장에 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불탔다. 전기 자동차가 어떤 점이 좀 문제냐면요. 거기 배터리가 이제 리튬이라고 하죠. 리튬 배터리로 하는데 거기에 은이 들어가요. 그런데 지금 그 사용하는 그 배터리는 보통 2차 전지라고 하죠. 근데 요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배웠는데요. 1차 전지하고 2차 전지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1차 전지는 일회성이에요. 다시 재충전이 안 되는 거죠. 한번 쓰리고 버리는 거. 우리가 보통 배터리, 건전지라고 그러죠. 이제 그런 것들이 1차 전지고, 2차 전지는 뭐냐면 충전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충전, 방전, 재충전 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입니다. 앞으로는 이 2차 전지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. 거기에 싸움에서 뭐냐면은 시간과 바로 발열이에요, 발열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용해성이거든요. 그 배터리의 은이.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충격이 있다든가 어떤 그 과부하, 그러니까 전기를 충전을 했는데 너무 충전을 하게 되면 좀 이상이 발생하는데, 그건 물론 다 장치가 있겠죠. 은이 열 감지를 굉장히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불상사들이 있는데, 그 삼성 SDI에서 전고체가 뭐냐면은 그전엔 액체였는데 고체를 만든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. 그래도 전기 자동차 사면서 안전하게 불 안 나고 할 수 있으면 한 200만 원 정도 더 비싸도 저 같으면은 그 전고체로 만든 전기 자동차를 살 것 같아요.
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기차 한 대에 은 1kg 정도가 들어간대요.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. 앞으로는 전 세계가 친환경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전기차가 굉장히 대중화가 될 거란 얘기죠.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은이 한 대당 1kg가 필요하다는 거죠. 2027년도 출시 예정이에요. 이 전고체 배터리로 만든 전기차가. 여기 보면은 삼성 SDI 전기차용 개발 전고체 배터리로 해서 은값 상승을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 받아도 이게 미래 산업이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은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? 태양광. 자, 친환경이죠. 그리고 재생에너지예요. 자, 풍력, 태양력, 조력, 지열, 그렇지, 지열. 지열도 있고. 이런 거는 재생에너지예요.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다시 만드는 거죠. 그러면 거기에 태양광이라는 건 이렇게 패널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이제 사각형으로 돼갖고 이렇게 딱딱 해갖고. 한번 보신 적 많으시죠? 이 패널을 만드는 주체가 바로 은입니다. 은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친환경으로 뭐 석탄이나 석유가 아닌 뭐 매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연적인 태양광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축출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, 태블릿, PC 이 모든 것들이 은을 또 필요로 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은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은값은 지금은 좀 낮고 그러지만 앞으로 굉장한 가능성이 풍부한 게 바로 은입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5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때 더돌 사장이 얘기한 게 맞았네. 2025년 되니까 은값이 굉장히 비싸졌네. 자, 그렇게 비싸졌을 때 은을 살까요? 안 살까요? 더 삽니다.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살 수 있을 때, 고요할 때, 그리고 충분한 거래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사라는 얘기입니다. 그때 2025년 하반기 때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로 은값이 많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1% 이상이 금과 은의 투자에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너무 늦지 않을까요? 근데 그때도 많이 삽니다. 왜? 우리나라 인구의 1%가 정도 되면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. 그 인구가 은을, 금을 관심 있게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, 손님들이요. 사장님, 지금 금하고 은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거품 아닌가요? 이거 지금 너무 하이에 제가 사는 거 아닐까요? 이 얘기를 2025년도 하반기에 똑같이 하실 겁니다. 지금 사지 않으면 그때도 지금 너무 올라서 지금 사는 게 맞나요?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할 것입니다. 그나마 지금 이 정도 가격으로 움직였을 때 제 생각에는 금과 은에 투자를 하시는 게 그렇게 리스크가 큰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가장 어려운 일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. 지금 시작하십시오.